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 사진의 형식이 보통 이제 JPG라고도 읽고 JPEG이라고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형태로 이제 사진 파일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설정 앱에서 카메라에 들어가서 그 포맷 부분을 확인해 보면, 포맷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고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높은 호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맷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주로 써야 되느냐.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막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면 내가 쓰는 게 고효율성인지 높은 호환성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하면은 좋은 건지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2019년 2월 달에 그 제 블로그에 적어놨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 고효율성이라고 하고 높은 호환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거는 아이폰 iOS 11 버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HEIF라는 포맷이 있고, 이거를 이제 HEVC라고 해서 이거는 비디오 포맷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JPG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JPG보다는 압축률이 높고,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줄어드는데, 화질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진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진 자체만 보게 되면, 이미지 파일의 퀄리티만 보게 되면 이 고효율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파일을 고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이 HEI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지원을 약간 이제 그 편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발휘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는 게 높은 호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높은 효율성으로 찍게 되면 3.1메가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윈도우즈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JPEG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파일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것들을 본 거죠. JPEG도 이제 압축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일 사이즈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률적이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HEIC, 여기서는 IC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아이폰에서는 HEIF 포맷으로 찍은 사진은 확장자가 HEIC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런 사이즈가 JPEG으로 하면 더 커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사진도 3.9인데 여러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보게 되면, JPEG으로 바꿔보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폰의 용량을 조금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고효율성 HEIC 확장자를 갖는 HIF 파일 형태로 갖는 게 사실 좋고, 윈도우즈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페이지로 가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보게 되면 스토어라고 하는 앱이 있죠. 거기 들어가서 요 HEIF하고 HEVC 이미지 확장, 비디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면은 윈도우즈에서 정상적으로 이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윈도우즈에서는 아예 이미지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없으려고 그러면은 사진 찍을 때부터 아예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성이 말고, 그러니까 높은 호환성으로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어떤 거가 좋은지는 알겠죠. 고효율성이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높은 호환성은 이미지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여기저기서 쓰려고 그러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우리가 이 아이폰을 쓸 때 아이폰 말고 다른 제품은 내가 쓰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애플 제품만 쓴다 나는, 그러면은 무조건 고효율성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높은 호환성이니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읽니 못 읽니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효율성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꼭 사진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나는 윈도우즈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안 쓰지만 요 프로그램들에서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꼭 써야 된다 하는 경우에도 고효율성을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에서 이 고효율성 포맷을 지원합니다. 최근 오피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갖다 붙여도 그냥 붙습니다. 편집도 다 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제품을 주로 쓴다고 하면 높은 호환성보다는 고효율성을 쓰는 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 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뭐 이미지 애플리케이션도 아주 유명한 거 말고 뭐 다른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래 한글 같은 걸 써야 된다. 아래 한글을 주로 나는 쓴다. 저기 MS 워드 말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높은 호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효율성의 파일 포맷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바꿔주고 JPG로 바꿔주고 일부러 변환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에서 윈도우즈에서 이런 앱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높은 호환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효율성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고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효율성을 하고 특별히 내가 높은 호환성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높은 호환성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성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사진 앱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진 앱 제일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 맥이나 PC로 전송할 때 자동으로 할 거냐 원본 유지로 할 거냐 이게 있는데 높은 호환성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JPEG으로 그러니까 호환성 높은 호환성으로 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원본 유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제1 추천하는 고효율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